에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배추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5%나 가격이 올랐고 무도 91% 상승했습니다. 돼지고기와 수입 쇠고기도 가격이 뛰었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9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 에그플레이션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 유독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품목. 바로 한국인의 주식 쌀입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 오늘 주목할 숫자 키워드는 45입니다. 정부가 올해 수확기 매입하겠다고 밝힌 쌀의 양 45만 톤인데요. 먼저 정부의 브리핑 함께 보실까요? 오늘 오전에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의 회복을 위해 2005년 공공비 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수확기의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 격리 물량과 합치면 총 90만 톤을 매입하는 것으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합니다. 쌀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유례없는 정부의 대량 쌀 매입, 그 배경은 뭘까요? 쌀 판매 가격은 최근 4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싼지 쌀값은 지난 9월 25일 기준으로 20kg당 4만 393원으로 1년 전보다 24.9% 하락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조사한 1977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인데요. 이런 가격 하락의 원인은 다름 아닌 소비에 있습니다. 국내 쌀 소비량을 살펴보면 30년 만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990년 한국인은 1인당 연간 119.6kg의 쌀을 먹었지만 점차 줄어서 2021년에는 56.9kg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에서 2인 소규모 가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문제는 밥 한 공기에 드는 쌀이 100g인데 1인당 하루 155g을 소비하니 밥 한 공기 값이 263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역마다 쌀 소비 촉진 대책을 내놔봐도 큰 효과가 없었는데요.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올해 말까지 더 많은 쌀을 사들이기로 했지만 끝없이 떨어지는 쌀값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풍년이 났는데 한 20% 정도 생산량은 증가를 했지만 그 풍년이 들어도 힘든 건 농민은 뭐 더 할 나위가 없어요. 풍년이 들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가격 하락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로지 그 농협과 농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양곡관리법 16조 4항,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쌀을 사는 이른바 시장 격리 내용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매해 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매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현행법을 매입한다라고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전부 사들여서 쌀값 하락을 방지하라는 겁니다. 이른바 과잉 생산쌀 자동 매입 의무화 법안인데요.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 45만 톤을 매입해서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만 이번처럼 매해 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의무화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공급 과잉과 재정 부담 등의 부작용을 들어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도 당리 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왜 지난 정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는지 생각해보라고 비판하고 있어서 쌀 이슈로 여야가 갈등을 빚는 상태입니다. 예부터 풍년은 기쁜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반만 년 동안 우리 민족은 쌀을 주식으로 식사를 해왔고 우리나라 주식인 쌀을 지키는 건 여전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쌀은 수요량을 초과해 생산되고 있고요. 매년 20에서 30만 톤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가
WTO 협정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41만 톤 정도를 수입을 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조금 더 신중하게 방법을 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